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아파트, 혹시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잠시 생각해 보시죠. 배다리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고, 죽백 상권 중심부에 위치한 괜찮은 33평형 아파트입니다. 불과 34년 전, 이 아파트는 6억 원이 넘게 거래됐던 곳입니다. 평택에서 손꼽히는 프리미엄 단지였죠. 당시만 해도 이 단지 들어가려면 프리미엄 얹어야 한다. 평택에서 제대로 된 아파트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가를 보면 겨우 3억 3천만 원입니다. 무려 2억 9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46%.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인데요. 이곳은 평택시 죽백동에 위치한 우미리 레이크파크입니다. 배다리 호수공원 바로 앞 죽백 상권 중심에 있는 입지 좋은 단지였죠. 2018년에 준공된 비교적 최근 단지이고 조망권도 뛰어나서 입주민 만족도도 높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택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삭동, 용이동, 장안동, 고덕신도시까지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체 평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는 곳, 고덕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곳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개발 호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미리 레이크파크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평택 전역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평택 주요 생활권별 평균 하락률을 보면 동삭동 38%, 용이동 40%, 장안동 37%, 그리고 가장 심각한 고덕신도시는 무려 52%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택 주요 생활권 전체가 3050%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평택 전역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거래량입니다. 2021년 한 달에 300건 이상 거래되던 평택 시장이 지금은 한 달에 50에서 60건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거래량이 5분의 1 토막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급매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요. 각종 언론에서도 평택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택 아파트 시장 거래 절벽, 삼성 캠퍼스 효과 사라졌다, 고덕신도시 입주 폭탄 우려 같은 제목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지들은 최고가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6억이던 아파트가 3억으로, 5억이던 아파트가 2억대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불과 3에서 4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평택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전면적인 하락기, 아니 침체기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매수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매도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1년 고점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평택 아파트 탑6를 정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정말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모두 실거래 기준입니다. 호가나 허위 매물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가격만 집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둘째, 세대수 300세대 이상 단지만 선정했습니다. 소규모 단지는 거래가 워낙 드물고 가격 변동성도 커서 제외했습니다. 대단지 위주로만 분석했어요. 셋째, 33평, 34평형 기준으로 통일했습니다. 가장 선호도 높고 거래량도 많은 평형대죠. 이래야 비교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넷째, 직거래는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순수 중개거래만 포함했습니다. 직거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세를 왜곡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순위 발표 전에 평택이 어떤 도시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락했는지 이해하려면 평택을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평택시는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사실 서울 생활권이라기보다는 천안, 아산, 오산, 화성 등 인근 도시들과의 생활권 연결성이 더 강한 곳입니다. 물론 SRT 지제역이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서울까지 40에서 5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매일 통근하기엔 부담스러운 거리죠. 그래서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택이나 인근 도시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때문입니다. 2017년 준공된 이 캠퍼스에는 최대 2만 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습니다. 이들이 평택 부동산 수요의 핵심이었죠. 삼성 직원들의 주거 수요,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요층이 형성된 겁니다. 여기에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 평택항 개발 등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평택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1년 만에 50% 이상 오른 단지도 부지기수였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평택이 제2의 화성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평택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를 보면 매물이 나오는 순간 바로 계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분양권 전매도 엄청났고 청약 경쟁률도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치솟으면서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고요. 그러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받기 힘들다.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동시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평택 전역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면서 공급이 폭증한 겁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전형적인 공급 과잉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전세 매물도 급증했습니다. 입주 시점에 전세로 내놓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세 수요는 그만큼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가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전세가가 떨어지니 매매가도 덩달아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세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자, 이제 배경을 이해하셨으니 본격적으로 하락률 탑6를 살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평택 아파트 하락률 탑6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6위 평택 장안마을 코오롱 하늘채. 먼저 6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택 장안마을 코오롱 하늘채입니다. 위치는 장안동이고요. 총 1943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오늘 분석 대상은 33평형 기준입니다. 이 단지는 평택 북부생활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독서실, 헬스장, 키즈카페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주변 환경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단지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죠. 이마트 평택점도 차로 5분 거리에 있어서 장보기도 편리하고 주변에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생활 편의 시설도 충분합니다. 2015년에 준공된 단지라 이제 10년 정도 된 중고 아파트인데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코오롱 하늘채 브랜드도 평택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 단지의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21년 10월 실거래가가 4억 7천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장안동에서 4억 후반이면 비싸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래가 잘 됐어요. 앞으로 5억은 넘을 것 같다. 평택 개발되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2025년 9월 불과 4년 만에 2억 8,5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9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거의 반 토막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4억 후반에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약 2억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참고로 현재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매매가 2억 8,500만 원과 비교하면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세 보증금에 4,500만 원만 더하면 집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전세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온 거죠. 월세로 환산하면 이자 부담도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5위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 2단지. 다음은 5위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 2단지입니다. 위치는 용이동이고 총 624세대 규모. 오늘 분석 대상은 34평형 기준입니다. 이곳은 평택시청과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택시청까지 차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사실상 평택 시내 중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공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나 시청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용이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산책하기 좋고 단지 조망도 괜찮습니다. 공원이 있으니 미세먼지 없는 날엔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놀기도 좋죠. 학교도 인근에 여러 곳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선호하는 단지였습니다. 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중학교도 10분 이내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형마트, 병원, 약국, 은행 등이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특히 평택 구도심 상권이 가까워서 먹거리나 쇼핑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시내 중심가라는 입지적 이점이 큰 단지죠. 게다가 금호어울림 브랜드까지 있으니 당시에는 꽤 프리미엄이 붙었던 단지입니다. 금호어울림은 평택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브랜드거든요. 2015년 준공이니까 이제 10년 정도 된 단지인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2021년 9월 최고가는 5억 원이었습니다. 용이동에서 5억이면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어요. 용이동에 이런 가격이 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시청 인근 입지와 브랜드 프리미엄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됐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매물이 나오면 금방 계약됐어요. 하지만 2025년 9월에는 2억 9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2억 1천만 원 하락률 42%입니다. 6위보다 하락률이 더 높네요. 5억에 샀던 분들은 지금 2억 1천만 원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실제로 최근 3개월간 거래, 건수를 봐도 한 달에 12건 수준입니다. 매물은 있는데 거래가 안 되는 전형적인 침체 양상이에요. 매도 호가를 봐도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내놓은 급매물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봐야 합니다. 전세 시세는 현재 2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가와의 차이가 4천만 원 정도네요. 이것도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수준입니다. 4위 평택 소사벌 중흥 S클래스. 이어지는 4위입니다. 평택 소사벌 중흥 S클래스. 위치는 죽백동이고요. 총 1190세대 규모의 33평형 기준입니다. 죽백동 소사벌 택지지구 중심에 위치한 이 단지는 평택에서 학원가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이른바 평택 대치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원이 밀집해 있어서 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선호하는 지역이죠.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수학학원, 영어학원, 예체능 학원 등이 즐비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평택에서 학군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평택 내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교들이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애들 교육 때문에 소사벌로 가야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소사벌 생태공원까지 도보 5분 거리라 주거 환경도 쾌적합니다. 넓은 공원이 있어서 아침 조깅하기도 좋고 저녁에 산책하기도 좋죠.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자전거 타러 가기에도 딱입니다. 중흥 S클래스 브랜드까지 더해져서 당시에는 죽백동 대표 아파트로 꼽혔습니다. 중흥건설의 S클래스 라인은 평택에서 꽤 인지도가 있거든요. 2017년 준공이니 이제 8년 정도 된 단지인데 외관도 깔끔하고 관리 상태도 좋은 편입니다.
2021년 10월 실거래가는 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소사벌에서 5억 후반이면 정말 높은 가격이었죠. 당시 평택에서 손꼽히는 고가 아파트였습니다. 6억 돌파할 것 같다. 죽백동은 평택에서 제일 좋은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나 2025년 9월 3억 4,500만 원으로 급락합니다. 2억 3천만 원 하락률 40%입니다. 5억 후반에서 3억 중반으로 떨어졌으니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5억 7천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2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계신 거죠. 전세가는 현재 2억 9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매매가와의 갭이 5,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갭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신 매매를 고려해 볼 만한 수준이긴 합니다. 학원과 접근성과 공원 인접성을 고려하면 실거주 가치는 여전히 있는 단지입니다. 다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죠. 실제로 이 단지도 최근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이에요. 급매물로 나온 것들도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평택 센트럴자이 5단지. 이제 탑3로 진입합니다. 3위는 평택 센트럴자이 5단지입니다. 위치는 동삭동이고 총 775세대, 33평형 기준입니다. 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S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닙니까? 평택에서 자이 브랜드면 당시 프리미엄이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이 단지는 평택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했죠. 자이라는 브랜드만으로도 다른 단지 대비 몇 천만 원은 더 받았어요. 자이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자이하면 다들 고급 아파트로 인식하는데 평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택에도 드디어 자이가 들어왔다. 자이면 믿고 산다는 분위기였죠. 위치도 정말 좋습니다. 배다리공원 바로 앞이고요. 죽백상권과도 가깝습니다. 배다리공원은 평택에서 가장 큰 공원 중 하나인데 호수가 있어서 산책하기 정말 좋습니다. 저녁에 산책 나가면 사람들 정말 많아요.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나들이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서 학세권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단지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까지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안심이죠. 등하굣길 걱정이 없으니까요. 단지 내부도 정말 깔끔합니다. 조경도 잘 되어 있고 단지 내 산책로도 예쁘게 조성되어 있어요. 커뮤니티 시설도 자이답게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고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실제로 이 단지 사시는 분들 후기 보면 대부분 만족한다는 평이 많아요. 2018년 준공이니까 이제 7년 정도 된 비교적 최근 단지입니다. 외관도 아직 깨끗하고 시설도 최신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프리미엄 단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 8월 최고가가 7억 원, 평택에서 7억이면 정말 최고급이었습니다. 당시 실거주자들 사이에서는 평택의 강남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7억 주고 평택 아파트를 산다는 게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당시에는 이 가격에도 매수자가 있었습니다. 자이니까, 평택 최고 단지니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대출 최대한 받아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2025년 9월 4억 2,500만 원에 거래됩니다. 2억 8천만 원 하락률 40%, 7억짜리 아파트가 4억대로. 이게 불과 4년 만의 일입니다. 7억에 사신 분들은 지금 거의 3억 가까운 손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까지 내셨다면 실제 손실은 더 클 거예요. 현재 이 단지 매물이 10개가 넘게 나와 있는데 거래는 한 달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매물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가격을 낮춰서 내놔도 잘 안 팔립니다. 4억 초반에 내놓은 매물도 몇 달째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전세 시세는 2억 8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1억 2천만 원 정도네요. 그나마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와 입지가 좋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란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자이라고 해도,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죠. 2위 우미릴 레이크파크. 이제 2위입니다. 바로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그 단지,
우미린 레이크 파크입니다. 위치는 죽백동이고 총 761세대 33평형 기준입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조망권입니다. 배다리 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 특히 공원 쪽을 향한 라인은 조망이 정말 훌륭합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고 공원 녹지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아파트 안에서 이런 뷰를 누릴 수 있는 곳이 평택에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 뷰 때문에 선택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수 보면서 커피 마시는 게 소확행이다. 저녁에 노을 질 때 호수 보는 게 너무 좋다는 후기들이 많아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죠. 게다가 죽백 상권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최상급입니다. 카페, 식당, 마트, 학원 다 도보 5분 이내에 있습니다. 편의점은 단지 바로 앞에 있고 스타벅스나 이디야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도 걸어서 3분 거리에 여러 개 있어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들도 근처에 많고요. 소사벌생 태공원도 가깝고 학교도 인근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7분, 중학교는 10분 거리입니다. 학원가도 바로 근처라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에요. 우미린 브랜드도 평택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편이고요. 우미건설이 지은 아파트들이 평택에 여러 곳 있는데 관리나 시공 품질 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준공이니까 이제 8년 정도 된 비교적 최근 단지입니다. 외관도 깨끗하고 시설도 아직 새 것 같아요. 단지 조경도 예쁘게 되어 있고 관리 상태도 양호합니다. 실제로 2021년 당시만 해도 이 단지 들어가려면 프리미엄 얹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매물이 나오면 바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공원 뷰가 나오는 라인은 프리미엄이 더 붙었죠. 2021년 9월 실거래가는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죽백동 최고가를 경신하며 거래됐습니다. 당시 죽백동에서 6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게 화제가 됐어요. 죽백동도 이제 6억 시대다. 평택 집값 정말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하지만 2025년 9월 3억 3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2억 9천만 원 하락률 46%입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 된 겁니다. 6억으로 샀던 분들, 지금 3억대로 떨어진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하락폭이죠. 더 심각한 건 전세가입니다. 현재 전세가가 2억 6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세 보증금에 7천만 원만 더하면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만약 향후 시장이 반등한다면 이 갭을 메우는 식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가 2억 6천인데 매매가가 3억 3천이면 갭이 좁아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거든요. 물론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전세가가 받쳐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전세가까지 함께 무너지는 단지들도 많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 단지는 전세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거주를 고려하신다면 전세 살면서 월세 내는 것과 7천만 원 더 보태서 내 집 마련하는 것 중에 무엇이 나을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리로 7천만 원 대출받으면 월 이자가 20만 원대인데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한 월세와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겠죠. 1위 태평 아파트.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위치는 고덕면, 총 1288세대, 31평형 단지입니다. 여러분, 이 단지 이름부터가 다릅니다. 자이도 아니고, 우미린도 아니고, 코오롱도 아니고, 그냥 태평 아파트입니다. 브랜드 없이 순수하게 태평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는 단지죠. 톱5까지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자이, 우미린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니고 준공연도도 1994년으로 벌써 30년이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20년이 넘었으니 거의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는 단지라고 볼 수 있죠. 외관도 확실히 오래된 느낌이 납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디자인도 다르고 시설도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속도가 느리고 주차 공간도 요즘 기준으로는 좁은 편입니다.
위치는 고덕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도 가까운 배후 주거지죠. 차로 10분이면 삼성 캠퍼스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삼성 직원들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사실 이 단지는 고덕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수혜를 받을 단지로 주목받았습니다. 고덕 신도시가 개발되면 구축 아파트들도 재건축되면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삼성 캠퍼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재건축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2001년 준공이니까 20년 넘었고 조만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재건축되면 새 아파트로 바뀔 것이다. 입지가 좋으니까 재건축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몰렸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 단지 가격이 폭등했어요. 평소에는 별 관심 없던 단지였는데 갑자기 매수 문의가 엄청 늘어났죠. 2021년 10월 실거래가는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고덕 지역 구축 아파트 치고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주변 신축 아파트들이 3억 중후반에 거래되던 시점이었으니까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 구축인데 3억 중반이면 비싼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재건축되면 5억은 받을 것이다. 지금 사두면 나중에 대박 난다는 분위기가 더 강했어요. 실제로 이 가격에도 매수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1억 4,700만 원에 거래됩니다. 1억 9천만 원 하락률은 무려 55%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 3억 4천에 샀던 분들이 지금 1억 4,700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의 2억 원이 증발한 거예요. 게다가 그 사이에 내신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2억 원을 훨씬 넘을 겁니다. 55% 하락이라는 건 절반 이상 빠졌다는 뜻입니다. 평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2위가 46%였는데 그것보다도 9%포인트나 더 떨어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전세가입니다. 현재 전세가가 1억 4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1억 4,700와 비교하면 갭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단지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의 단지들은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었는데 이 단지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모두 하락했다는 겁니다. 전세 수요도 약하고 매매 수요도 약한 거죠. 실제로 이 단지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건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매물은 여러 건 나와 있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 겁니다. 가격을 낮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는 조만간 재건축된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거의 꺾인 상태입니다. 재건축 추진이 생각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게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식었죠. 게다가 고덕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굳이 구축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태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왜 24년 된 낡은 아파트를 사겠어요? 실제로 고덕 지역 신축 아파트들이 2억 중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1억 더 보태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이 단지는 투자 매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재건축 기대감도 낮고 전세 수요도 약하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접근한다면 순수하게 실거주 목적으로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 캠퍼스 출퇴근이 편하고 주거비를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다만 구축이다 보니 관리비나 수리비가 더 나올 수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택 하락률 톱 6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평택 전역에 걸쳐 2억 원 이상 하락한 단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6위부터 2위까지는 모두 4,046% 하락했고 1위는 무려 55%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불과 3에서 4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 고덕신도시의 태평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55% 하락하며 평택에서 가장 큰 조정폭을 기록했습니다. 구축 아파트라는 특성과 재건축 기대감 소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지별로 전세가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부 단지들은 전세가가 비교적 견고한 반면 매매가만 급락한 형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미린 레이크파크를 보면 전세가는 2억 6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매매가는 3억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평택 센트럴자이 5단지도 비슷합니다. 전세가 3억 5천, 매매가 4억 2,500으로 갭이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단지들은 전세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세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는 향후 반등 시 갭 메우기식 상승 여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살아나면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를 메우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가 받쳐주는 단지들은 회복력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있다는 건 그 지역에 대한 실수요가 있다는 뜻이고, 실수요가 있으면 결국 매매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반면 태평아파트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모두 하락하면서 투자 매력은 낮고 실거주 위주로 접근해야 하는 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 1억 1천, 매매가 1억 4,700으로 갭이 3,700만 원인데 이건 갭이 좁아서가 아니라 둘 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브랜드나 입지가 좋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3위 평택 센트럴자이만 봐도 자이 브랜드의 배다리공원 앞 입지인데도 40%나 떨어졌습니다. 2위 우미린 레이크파크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는 브랜드도 입지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락폭을 금액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평택 센트럴자이 5단지로 2억 8천만 원이 하락했고 우미린 레이크파크가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증발한 겁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2021년에 6억에서 7억 주고 샀던 분들은 지금 3억에서 4억대에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출까지 받으셨다면 손실은 더 클 겁니다. 실제로 6억에 사면서 대출 3억 받으셨다면 지금 3억에 팔면 대출 3억 갚고 나면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원금은 전혀 회수 못하고 그동안 낸 이자만 날리는 겁니다. 평택 전체로 보면 이런 손실을 본 가구가 수천 가구는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특히 생애 첫 집으로 평택을 선택하신 젊은 부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가장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택 하락률 톱6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평택 아파트 시장은 2021년 고점 대비 40%에서 55%까지 하락한 단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정말 깊은 조정기, 아니 침체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택에서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지역들, 고덕신도시, 죽백동, 용이동, 동삭동. 이런 곳들이 평택에서는 제일 좋다는 동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들이 예외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30%, 40%씩 빠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실거래량을 보면 2021년에는 한 달에 300건 넘게 거래되던 게 지금은 50에서 60건 수준입니다. 5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가보시면 매물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의 전화는 거의 안 온답니다. 가끔 연락 와서 보러 와도 가격 깎아달라고만 하고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나마 거래되는 것들도
시세보다 한참 낮은 급매물 위주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을 더 늘리고 대출은 더 까다롭게 하고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평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집 사려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겠죠. 수요가 줄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분당, 판교 이런 곳들보다 규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 사시는 분들 중에 대출로 집 사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른바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많아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분들이 신규로 매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단지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입지가 정말 좋은 곳, 브랜드가 확실한 곳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먼저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 단지 중에서도 평택 센트럴자이나 우미린 레이크파크 같은 곳들은 태평아파트 같은 구축 단지보다는 회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다 어렵겠지만 12년 후, 3년 후를 봤을 때는 차이가 날 겁니다. 좋은 입지에 좋은 단지들은 먼저 오르기 시작할 거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계속 정체되거나 추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파트들이 지어져서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3에서 4년은 걸립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공급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희소성 있는 단지들, 예를 들어 배다리 공원 바로 앞에 있는 단지라든지 학군 정말 좋은 곳에 있는 단지라든지 SRT역 가까운 역세권 단지 같은 곳들은 의외로 수요가 꾸준할 수 있습니다. 큰 상승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 단지 중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곳들이 있었죠. 우미린 레이크파크는 전세 2억 6천, 매매 3억 3천으로 갭이 7천만 원이었고요. 평택 센트럴자이도 전세 3억 5천, 매매 4억 2천5백으로 갭이 비슷했습니다. 이런 단지들은 전세 수요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세로라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세 수요가 있으면 결국 매매 수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 연구를 보면 전세가가 탄탄한 단지들이 회복도 빠릅니다. 전세 살던 사람이 이 정도 갭이면 나도 사볼까 하면서 매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평택 장안마을 코오롱 하늘채, 여기 매매가 2억 8천5백, 전세가 2억 4천이라고 했죠. 갭이 4,500만 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택에서 실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전세로 2억 4천 묶어두는 것과 매매로 2억 8천5백 내는 것 중에 뭐가 나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4,500만 원을 현재 금리 대략 연 4.5%로 대출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월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1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원금 상환까지 하면 월 25에서 30만 원 정도 나가겠죠. 그럼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 2억 4천을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해서 월세로 바꾸면 월 40에서 50만 원은 나올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나아요? 매매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매매하면 재산세도 내야 하고 취득세도 내야 하고 수리비도 내 부담입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매매가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택에서 오래 살 계획이시라면요. 삼성 캠퍼스 직원이시거나 평택에 직장 있으신 분들은 이런 단지들을 실거주 목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요. 다만 투자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평택의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언제 반등할지 모르고 추가로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1에서 2년도 아니고 3에서 4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사야 한다. 더 떨어지기 전에 사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몰라요.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정말 좋은 입지에 합리적인 가격이 나왔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타이밍입니다.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곳, 생활하기 편한 곳,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 출퇴근 편한 곳. 이런 조건들이 맞고 가격도 합리적이면 그때 사는 겁니다. 평택에서 좋은 입지가 뭘까요? 첫째, 삼성 캠퍼스 출퇴근 편한 곳입니다. 평택 수요의 핵심이 삼성 직원들이니까요. 둘째, 학군 좋은 곳입니다. 소사벌 학원과 가까운 곳, 좋은 초중고 가까운 곳이요. 셋째, 생활 편의시설 잘 갖춰진 곳입니다. 마트, 병원, 카페, 식당 이런 게 가까운 곳이요. 넷째, 공원이나 자연환경 좋은 곳입니다. 배다리 공원 가까운 곳 같은데요. 이런 조건들을 갖춘 단지들은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오릅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이 없는 단지들은 회복이 늦거나 아예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훈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택 시장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광풍 시기에 절대 급하게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21년 당시 기억나시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평택 집값 계속 오른다. 1년 후면 2억 더 올라간다. 이런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급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2억, 3억씩 손해보고 계시잖아요.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손실이 더 크고요. 부동산은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해요. 시세 차익 노리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칩니다. 내가 정말 거기서 살 건지, 생활하기 편한지,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마련하시는 젊은 부부분들, 정말 신중하세요. 주변에서 지금 사라. 지금이 기회다. 이런 말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여러 단지 비교해 보시고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평택 아파트 시장, 지금 정말 깊은 침체기에 있습니다. 2021년 고점 대비 40%에서 55%까지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브랜드 좋고 입지 좋은 단지들도 예외가 없었어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런 시기에 현명하게 접근하시면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 크지 않은 단지들, 입지 좋은 단지들, 급매로 나온 매물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세요. 다만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하셔야 하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평택 시장이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왜 집을 사는지, 얼마나 오래 살 건지를 명확히 아는 겁니다. 단기 시세 차익 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 집을 구하는 거라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가격 많이 내려왔으니까요. 반대로 투자나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지금은 평택 들어갈 타이밍 아닙니다. 아직 바닥인지 확신 없고 언제 반등할지도 불확실해요. 시장 완전히 회복되는데 34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평택 부동산 시장 이해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결정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하니까 여러 정보 찾아보시고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남겨주세요. 여러분 의견 적극 반영해서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택 말고 다른 지역도 볼까 합니다. 화성, 오산, 천안. 이런 인근 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값 탐정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현명한 부동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